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재테크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는 다들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다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꺼내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주식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테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이 약간 거래가 힘들다 보니까 더 주식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앞전에 했던 주식 이야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게 평소에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난이도 조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화의 그 가감이 좀 어느 정도 조금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또 비교하면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한 초심자들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부분 감안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저기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이 27일에 지금 점심시간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주식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상당히 지금 뭐 전일 대비 그 다음에 뭐 주 초반인 월요일 대비 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주식의 기준을 가격의 기준을 말이에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급등한 주식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월달이죠. 3월 초나 2월달 대비로는 뭐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급락했다가 약간 회복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저기 옛날에 뭐 97년도 98년도 IMF 때 그럴 때 비교하면 또 굉장히 또 올라온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게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의 기간에 어느 기간 기준에 기준을 잡냐에 따라서 가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 비싸다라고는 저도 지금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보통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주변 분들에게 이런 예를 굉장히 자주 드는 편인데 저기 울산에 흔들바위 같은 큰 바위돌이 있다고 해요. 가정을 하고 그런 바위돌이 저기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굴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구를 적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르기 시작하면서 경사면을 타고 내리막길이죠. 거기를 쭉쭉 굴러내린다고 그러면 특히 그 내려오는 와중에 이제 뭐 겨울이라서 눈이 있는 설산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눈 같은 게 붙으면서 점점 커지겠죠. 내려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어쨌든 그 굴러 내려올 적에 관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거를 주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내려오는 그 굴러 내려오는 그 돌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돌을 세우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뭐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던가 누군가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아니면 뭐 뒤에서 굴러 내려오는 쪽을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이제 내려오는 힘을 멈춰주는 그것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게 돈이에요. 뭐 거래 자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거래 자금, 거래 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돈의 흐름이 지금 뭐 굉장히 힘이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의견으로는 대답은 예스예요. 예,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이네 뭐네 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된다든지 뭐 실업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돈을 굉장히 지금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뿌리는 곳도 있고
아직 뿌리기 위해서 이제 법안 통과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 모두가 돈을 푼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모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됐던 심리가 조금 풀어졌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 해서 내 손에 지금 직접적으로 돈이 쥐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저기 돈을 이렇게 굉장히 풀고도 경제에 이렇게 경기 회복에 실패한 사례도 얼마든지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내는 돈이 무한정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만을 예를 들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화폐 자체가 늘어나기는 해요. 뭐 무한정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치가 무한정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외관계 같은 것도 생각하다 보면 무한정 찍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기는 게 뭐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불거진 거죠, 과거에도. 그래서 돈이란 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지금 내 손에 돈이 떨어지는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 되잖아요, 돈이. 근데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감염자가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추이에 따라서 한 번쯤은 경기 하락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 내려오는 돌을 멈춰야 되는데 한 번에 탁 하고 세우면 굉장히 좀 세우는 입장에서 밑에서 받친다라고 하면 돌을 굉장히 힘들잖아요. 굴러오는 돌을 받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멈췄다가 잠깐 뺐다가 속도를 좀 줄이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도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 급락했다 급등한 경우엔 다시 한번 추가로 다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면 뭐 최저점이 1439.43포인트 그러고 나서 지금 1700포인트를 회복했던 건데 글쎄요 과연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좀 더 뭐라 그럴까 하드 랜딩이 아니고 좀 연착륙이라죠.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면 너무 받쳐주는 힘이 강한 건 좋은데 수습이 너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알법한 사실을 저보다 더 머리 좋은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뭐 좀 일반인들에게 실생활에 근접하신 분들이라면 뭐 증권사에 계시는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진 않아요. 아,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뭐 인하했다 또는 뭐 통화 수합을 했다 이 정도는 나오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다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 보시는 분들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 생각을 해보시진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돈을 푸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락 추세가 금방 회복하진 않아요. 급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같은 부분,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부의 실책이나 뭐 이렇다라는 걸. 정치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정부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효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걸 오히려 다 알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정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효율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사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가 아니고 어쩌면 효율이 우선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돈을 풀어낸다라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방치를 해서 좀 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좀 더 하락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은 상당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 리먼 사태 그 정도 거의 10년 정도 전에 주가 가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 편이에요 지금.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쯤에 주식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최소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상당하다는 거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경기가 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시에 개인들이 순매수라 그러죠. 파는 사람보다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의 순매수가 많을수록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증시 하락폭은 멈추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순매도가 반복이 된다든지, 순매수가 좀 제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납득할 만큼의 조금 줄어드는 그 정도까지가 오지 않으면 최소한 증시 하락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증시 하락이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600 정도 전후 또는 그 이하로는 더 빠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피는 코스닥 그 다음에 뭐 KRX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증시 시장의 하나고,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들이 거의 그 세 군데 중에 하나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라는 그 증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모든 평균의 합이 코스피 지수가 돼요. 평균의 가격인 거죠. 근데 지금 제 말대로라면 지금 한 1700선, 1720 정도에 있는 이 증시가 1600 정도로 더 빠진다는 거죠. 뭐 최소한 뭐 8% 정도? 그 정도는 더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기준에서. 그러면은 모든 주식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코스닥이나 뭐 다른 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아닌 기준에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다른 곳에 들어있어도 별 차이는 없는 게 결국엔 비슷하게 따라 내려가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KRX라든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주식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뭐 8% 정도, 평균 8% 정도의 하락폭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굉장히 오를 거라 생각하시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예를 들면, 지금 제 이야기대로라면 오늘 산 주식이 8% 정도는 더 빠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7%, 8% 정도. 그러면 10,000원에 7, 8% 그러면은 뭐 10%가 1,000원이니까 한 7, 800원 더 빠지겠다, 그죠? 근데 여기 7, 800원에 거래 수수료나 뭐 세금 같은 걸 다 제하더라도 순수하게 7, 800원이 마이너스가 나요. 그리고 이게 주식 한 주당 가격이니까 이게 뭐 100만원치, 1000만원치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 손실액은 더 커지겠죠. 7,000원, 뭐 7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뭐 100만원치라고 그러면 1000만원치라고 그러면은 액수가 또 어마무시해져요. 그죠? 그리고 그 차액이 크면 클수록, 그 액수가 커가지고 크면 클수록 나중에 7, 8%가 하락했을 적에 매수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손실은 더 커지고 수익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변 분들에게 지금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투자 권유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빨리빨리, 그다음에 남들한테 뒤처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굉장히 경쟁 심리가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편인데, 보통 재테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신다고 한 재테크가 그 저점 매수라고 산 가격이 아직까지 저점이 아니었던 거죠. 남들보다 오히려 수익이 나기는커녕 손해가 더 커져가지고, 남들이 정말 돈 벌 적에도 나는 주식이 소위 말해서 아직 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조금 더 차라리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정도에서 주식 투자를 해도 충분한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본인이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이런 의견이 저 말고도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유튜브나 뉴스나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글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로 참고를 하시는 거지. 솔직히 제 말만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지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만나고 계실 거지 이렇게 유튜브 음성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견 중에 하나로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분이 엄청나게 돈을 버시거나 엄청나게 돈을 잃으시거나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굳이 잘못되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제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제 의견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최소한 이렇게 할 거라는 그 의사표시니까. 아무쪼록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셔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